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가장 단순한 법률 관계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는 거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제 이번을 통해서 이 대여금의 채무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A, B.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라고 합니다. 대주. 대여금 채권자죠. 그리고 돈을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고 합니다. 차용인. 자, 대여자, 채권자, 차주는 차용인, 채무자, 뭐 여러 가지로 불릴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런 단선 구조에서는 당연히 권리자와 의무자, 채권자와 채무자가 누군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A가 권리자고 그 다음 B가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C라는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입니다. 자,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가 어떤 거냐 하면 주로 자, C가 신용불량이든 어떤 이유에 의해서 B한테 이럽니다. 네가 좀 돈을 좀 빌려주면 A로부터, 또 A가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은행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그 돈을 좀 쓰고 너한테 이자하고 원금을 줄게, 갚아줄게. 그러면 그 돈 받아가지고 B는 A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와 원금을 내겠죠. 그런 관계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흔하게 보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부탁해서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갚겠다. 이런 식으로. 또는 여기 C가 아주 지인이거나 절친한 친구거나 가족이거나 뭐 이럴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돈이 필요한데 대출이 안 되거나 돈을 못 빌리니까 B를 통해서 빌리는 거죠. 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C가 그냥 뭐 네가 돈을 빌려주면 내가 고이율의 이자를 주겠다. 그냥 아무 관계 없이. 그러면 이자 수익을 노리고 B는 딴 데서 빌려가지고 C한테 돈을 줄 수도 있는 관계가 되겠죠. 여러 가지 상황을 뭐 이렇게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는 이렇게 되면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A하고 B 사이에서는 대여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러면 B는 A에 대해서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을 갚아야 될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C는 A와 관계가 있나요? B하고만 쏙닥쏙닥 했지 A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B는 이제 여기 C가 돈을 B한테 잘 주면 모르겠지만은 이게 C가 이제 어느 순간 몇 달은 이제 이자하고 원금을 주다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거나 이제 여친 남친에서 헤어지거나 뭐 그렇게 돼서 이제 뭐 연락 두절이 되면 이제 꼼짝없이 이제 B는 자기 돈으로 A에게 갚아야 되죠. 그래서 요때는 책임자가 결국 B입니다. B. 자, 그러니까 C의 사적인 부탁을 받고 B가 A로부터 돈을 빌렸을 경우에는 C는 A에 법적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주장을 내가 당신 A한테 빌린 돈 가지고 그거 실제 사용한 사람은 C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 뭐 이런 얘기는 A한테 먹힐 수 있는 유효한 주장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좀 더 이거를 바꿔서 보면, 자, A가 이제 회사고 B가 대표이사예요. 그래서 C가 B에게 개인적으로 사업 자금을 줍니다. 그러면 B는 대표이사로서 A 회사에다가 이제 운전 자금을 법인 계좌로 집어넣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대표이사 B가 회사 계좌에 집어넣은 지급한 돈은 주임종 장단기 대여 채무가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채무자죠. 회사가
비대표이사한테 갚아야 되죠. 또는 그게 가수금 형태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C는 지금 누구한테 돈을 준 거죠? 사업자금 쓰라고? 대표이사 B한테 줬습니다. A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 C가 A 회사의 매출이라든지 뭐 임차 보증금 자산에다가 강제 집행하려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전혀 법률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A하고 C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엄밀히 따져서. 물론 뭐 대표이사 B한테 빌려준 건 A 회사의 자산을 보고 빌려줬다고 그건 동기에 불과한 것일 뿐이고, 이런 경우는 여전히 회사에 대한 채권자는 대표이사 B일 뿐입니다. C는 아무런 권리를 A에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약정으로 A 법인이 뭐 보증인이 된다거나 그런 걸 한다면 모를까,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C가 이제 요거는 이제 다시 지나볼게요. 회사가 아니고 여전히 그냥 A가 B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요렇게 얘가 이제 C가 보증인, 물상 보증, 뭐 지급 보증 이런 걸 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주채무자가 되죠. A에 대해서. 그러면은 A에 대해서 돈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하나, 둘, B, C가 됩니다. 요때는. 왜냐하면 여기에 A하고 C하고 보증계약, 물상보증계약, 지급보증계약, 이행보증계약 이런 것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이 1, 2, 두 군데가 되는 것이죠. 다만 그 보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채무자가 돈을 A에게 잘 갖고 있었을 때, 그때는 여기에도 돈 달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가 직접 다이렉트로 C한테 돈 갚아라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죠. 근데 주채무자인 B가 돈을 안 갚기 시작하면은, 못 갚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다이렉트로 C한테 돈 달라거나, 또는 물상 보증한 사람은 물건에 대해서 경매가 붙는다거나 그렇게 됩니다. 요런 관계가 우리가 실무상 많이 보면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죠. 자, 여기가 은행이에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여러 가지 은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대출자죠. 차주. 이건 똑같고. 여기가 뭐냐면 보증기관이죠. 보증기관. 이게 보증기관일 경우에는 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보험, 여러 가지 보증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B가 A한테 돈을 안 갚으면 보증사고가 터진 거죠. 그러면은 약정했던 보증이 이게 B가 빌릴 때 돈의 100% 보증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85%, 90%, 요 정도, 80%, 요 정도 선에서 보증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보증금을 일로 대신 갚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을 B가 빌리면서 80% 보증을 받았다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2천만 원 채권은 여전히 은행이 가지고 있고, 보증기관은 8천만 원 구상채권을 취득하죠. 구상채권을 B 대신 갚았으니까. 그럼 B 입장에서는 돈을 갚아야 될 대상이 두 군데가 됩니다. 왜? 이 법률 관계가 원래 계약이 두 건이었고, 그리고 채권의 이전이 변제가 지금 변제할 책임이 이렇게 나눠져서 된 거고, 그리고 이제 C가 보증을 한 만큼 보증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당연히 A의 권리는 이쪽으로 이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대여금이라고 할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A, B 두 명의 이 단성 구조였을 때는 누가 책임자고 누가 권리자인지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게 제3자가 개입했을 때 그 제3자가 어떤 지위냐 그에 따라서 책임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도 이게 상담이 많이 와서 대체로 두 번째 그런 겁니다. 남친한테 빌려줬다, 친구한테 빌려줬었다. 실제 사용자가 따로 있고 돈을 대출받아가지고 실제 사용자에 건네준 그런 경우에
이제 돈 안 갚는다, 연락 안 된다, 돈 누가 갚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상담이 많이 와서 이번 기회에 아 그렇구나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